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반자 포티나이너입니다. 국민의 애간장을 태운 역대 최악의 산불이 열흘 만에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의 주요 피해 지역은 경상도였는데요.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불이 지난 30일에 꺼졌습니다.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후 열흘 만입니다. 이는 2022년 3월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산불 기록입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 산불은 발생 일주일 만인 28일 모두 진화됐습니다. 전체 경상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30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피해 면적을 합하면 47,025헥타르입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77%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특히 경북 산불은 1986년 산림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단일 산불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어요. 지난 1월에는 한국에서 9,506km 떨어진 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바로 LA였습니다. LA의 부촌으로 불리는 알타데나와 이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만에야 끝이 났습니다. 총 29명이 사망했고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을 포함해 1만 8천 채가 전소됐습니다. 피해 면적은 1만 9,380헥타르입니다. LA 산불로 인한 재산 손실이 적게는 137조 원에서 많게는 237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는 기후변화에는 세계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한국 산불의 원인이 석류객의 실화라고 해도 말이죠. 건조한 기후에다 강력한 바람은 화재가 번져나가는 최상의 조건이죠. 이는 한국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LA 모두 사상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게 됐지만 매년 산불의 크기와 피해 규모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겠죠. 안타까운 점은 이런 대형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우리는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왜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 예산을 더욱 투입하지 않았냐고 십자포화를 쏟아냅니다. 지난 1월 LA 화재 이후에도 언론은 캐런 패스 LA 시장이 작년 말 소방국 예산을 259억 원 삭감했다며 시 정부의 예산 삭감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많은 곳에 더 많은 물의 공급을 보장해줄 수계보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캘리포니아 산불의 책임이 뉴섬 주지사의 잘못된 물 정책에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런 문서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며 사람들의 비극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받아쳤죠. 한국 언론도 분명 이번 산불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비판 기사를 보도하고 있고 보도할 것입니다. 산불 헬기 예산이 왜 늘어나지 않았냐, 소방관 처우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말이죠. 한심한 정치권은 이번 화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서로 상대당을 공격하기에만 바쁩니다. 벌써부터 지역 언론은 이번 화재를 발단으로 역대 최대의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내야 한다는 기사와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호재를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 예산은 벽돌 쌓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한쪽 벽돌의 크기가 커지면 다른 곳의 벽돌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우리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했어요. 무려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부족했어요. 이는 올해 예산인 673조 원 대비 무려 12.9%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미 중앙정부의 채무는 1163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51%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섹터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와 사회안전망 같은 분야가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분야 안에는 소방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늘리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혁신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해야 합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우리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나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우리 또는 우리 자손이 부담해야 할 빚이 늘어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매년 산불과 지진, 해안 침식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주택을 살 때 보험에 가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을 내줍니다. 그런데 대형 보험사들은 최근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골든스테이트 주민들은 매년 약 30%에 해당하는 주택보험료 인상을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보험료 인상이란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산불에 대한 보험업계의 총 보험금 지급 비용 추정치는 57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민간 보험사에게 내야 하는 보험료지만 준조세나 마찬가지죠.
현재 캘리포니아는 LA 화재 이후 각종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도 결국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소방뿐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소멸 직전인 지방도 상황이 심각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 하며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의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일 뿐 극한 정치 대립과 경제 양극화, 미흡한 기후변화 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의 계획처럼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 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상 포티나이너였습니다.